거니까. 아 진짜. 예. 자 158쪽 메뉴 올릴게요. 올라가면 사료 있어요. 사료. 158쪽 메뉴 올라가면 사료입니다. 자 뭐 하나 빠졌죠? 고려시대 여성의 지혜. 고려 써주시면 돼요. 잠 깨고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고려. 자 밑에 그가란 말 빠졌어요. 그가 박유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안 해도 돼요. 그가 왕의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의 신분과 농가 낮음을 막론하고 밑줄 철을 하나 두는데 그치고 있으며 뭐죠? 1차제 아들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 관리로 하여금 여러 철을 두게 하되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이 이르러서는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자 중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부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때마침 어떤 노파가 그를 가리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가 저 새끼다 라고 하니 그쵸?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킨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그죠? 그래서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라고 나와있죠? 가로치고 써주세요. 이때는 원간섭기 때예요. 원간섭기 때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여공출 있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일찍이 제사를 나눠줄 때 나이키라는 사람에게는 따로 노비 49를 넘겨주었다. 나이키 설마 남자 이름입니까? 그쵸? 여자 나이키는 제가 6남매 중에 외아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나이키는 나이키 제가 6남매 중에 외아들이라 해서 어찌 저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과 화목함을 깨겠습니다라고 사용하자 어머니 그 말을 따르면 뭘 할 수 있는 사료예요? 자녀 균분상속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요 사료가 나오면 100%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이게 어느 시대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냐, 그러니까 고려부터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조선 후기냐. 오케이? 만약에 이게 조선 후기 때 사료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근데 하지 않고 자녀 균분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 때 사료로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사료는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어쨌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정 내에서. 남성과 대등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밑에 이제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좀 볼게요. 자, 여기 별표 치세요, 3개. 자, 어제 유일하게 이제 농민들이나 천민들이 봉기가 막 광범위해진 게 언제라 그랬어요? 무슨 시기라 했어요? 5시기 중에. 무신직건기랬죠? 그때 이제 농민의 난, 천민의 난, 이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이제 여기 하면 이제 거의 끝나요. 뒤에는 별 내용이 없거든요. 자, 봅니다. 무신직건기 하층민의 봉기. 무신직건기 하층민의 봉기. 가로 1번 배경 써주세요. 배경. 자, 배경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신분제 동요. 동그라미 1번 쳐주세요. 신분제 동요 동그라미 1번. 즉 하층민 중에 권력을 얻는 자들이 있었다는 점. 2번째, 무신들의 권력 확대를 위한 대립과 농장 확대. 여러분 농장 안 좋은 말이랬죠? 농민들한테? 농민들 땅을 뺏기는 걸 말해요. 그런 것들. 이게 2번째 원인이죠. 동그라미 2번. 또한 수탈 강화. 이 두 원인으로 하층민들이 이제 대규모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서경유수 조이총. 자, 일단 이건 여러분들 원래는 문신의 난이죠. 이 무신 정변의 반발에서 일으킨 반란이었죠. 근데 농민들이 많이 합세했어요 이때. 왜냐면 무신들이 막 어땠어요? 수탈을 하니까 농민들이 같이 합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 성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 화살표 써놨어요 제가. 정중부 이의방의 무신 정권에 대항한 반무신의 난이자, 그쵸? 무신에 반대한 데죠. 혹은 농민이 합세했기 때문에 농민 반란에 당한 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봉기들을 좀 볼게요. 기억, 별표 치세요. 제가 별표 친 건 반드시예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망이 망소이 형제. 얘 둘이 형제입니다. 망이 망소이 나인데 옆에 지역 봐요. 딱 뭐에 동그라미 딱 쳐야 될 것 같아요. 소, 그죠? 공주 명학 소자 동그라미 쳐야죠. 자, 이 소자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7급 시험 기출문제를 막 풀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듣기만 해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지금 공주 써있죠 여러분. 공주. 그러니까 7급은 이런 식으로 가요. 공주 지역에 대해서 각 시기별 특징에서 틀린 것은
환장합니다. 그럼 공주가 옛날 백제 때 뭐라 불렀어요? 웅진, 그죠?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백제가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었다는 거, 그죠? 이런 거. 또 나중에 당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여기다 웅진 도독부 막 설치해가지고 권력을 먹으려 했었죠. 뭐 집어 먹으려 했지? 그런 것도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 근현대사 가면 공주에서 우금치 전투라 해서 여러분 동학농민군 전봉준이 여기서 죽어요. 패배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게 7급이에요. 9급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9급 시험은 보통 그냥 그랬다고요. 자, 다시 가서. 자, 공주 명확 소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정중부 집권기 초반이죠. 정중부 집권기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로 난의 성격을 지니며, 자, 명확선은 일시적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충순현으로 올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주 전체 있죠. 충청 잔체를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큰 반란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신들이 이거를 진압하려다가 도저히 힘이 드니까, 야, 알았어. 너희들이 여기서 해방시켜줄게. 그래서 일단 현으로 올려줘요. 일단 얼마 치사하냐면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다 진압해버린 다음에 다시 소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의의가 돼요. 왜? 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게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형복수가 폐지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한 게 요거예요. 이후에 이제 막 대몽항쟁이 때 어때요? 부곡이나 소주민들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군공세면서 점점 해방이 되죠. 그때 화살표 써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이 망이망수의 난은 두 가지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는 무신 정권의 수탈에 반발하면서 일으킨 반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소라는 지역에서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니은 전주 관노의 난. 여러분, 관노가 뭘까요? 공노비예요, 공노비. 전주 지역에 공노비들의 반란이 1182년에 있었대요. 어느 집권기 때요? 경대승 집권기 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분 해방 막 외치면서 반란 일으킨 거야. 응? 그 다음에 자, 159쪽. 별로 안 중요하니까 별표 안 친 거야, 이거는요. 159쪽 맨 위에 올라오면 디귿이란 말 잘렸죠? 김삼이오심의 난, 디귿. 이거 별표예요. 1193년 김삼이오심의 난. 자, 누구 집권기 때예요? 이의민 집권기 때예요. 자, 이의민 집권기 때, 자, 청도와 울산,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이죠, 여러분들. 경상도 지역에서, 자,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사람이 고려왕조를 검하며 신라 부흥을 일으킨 최대 규모의 반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각지에서 뭐예요?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통제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일부 지배층 출신들이 뭐 하는 거냐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많은 농민들이 합세했으니까 어때요? 농민 반란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삼이오 시민단도 알아두시고, 자, 최대 규모의 반란이었다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별표가 리을 만적의 난이에요. 여기까지가 딱 별표예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 최충원 집권 이후 약간 수그러들었습니다. 왜 수그러들까요? 다 진압을 했으니까. 근데 또 일어난 반란이 만적의 난이었다는 겁니다. 신종 때 왕 안 해도 돼요. 그냥 최충원 집권기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최충원 집권기 때 개경에서 수도에서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신분해방을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친구 순정이 밀고 와요. 거사전에 발각돼서 만적은 처형되고요. 자, 순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분에서 해방됩니다. 개새끼죠. 그죠? 친구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만적의 난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것도 뭘 외치면 일으킨 반란이에요? 신분해방. 그래서 여러분들 만적의 난은 쉬운 법. 이의민 죽인 게 누구예요? 최충원이었죠. 이의민 부러워서 한 거예요, 사실은. 와, 이건 우리가 지금 힘만 있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고려의 신분제도는 언제까지 좀 안정됐던 거예요? 중기까지는 안정된 건데 무신 정권으로서 이 격돌이 벌면서 하층민들까지 어때요? 이때 반란으로 뭔가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반란이 터진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의 미음 삼국부흥운동 그냥 읽어보세요.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9급에서 거의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7급에서 나오는데 그냥 읽어만 보십니다. 알겠죠? 자, 밑에 사료 볼게요. 사료 2개. 자, 망이 망소의 난 봐보세요, 여러분들. 망이 망소의 난. 망이 등이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홍경원을 불지르고 그곳에 있는 승려 10여 명을 죽였다. 자, 주지승을 괴롭혀서 주지승으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개경을 하였는데 대략 다음 같은 내용이었다. 자, 밑줄 칩니다. 이미 구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킨 후, 아까 충순현이라고 했었어요. 수령을 두어, 동그라미 칩니다. 수령이 지방관이죠. 지방관을 두어 우리를 뭐 한 거야? 관리해 줬는데 그 길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토벌하고
내 어머니와 철을 잡아가두니 그 뜻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결국 항복하여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개경에 이르러 복수한 뒤에야 그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망이망수이가 어때요? 처음에 공주를 점령하고 정부가 어때? 충수년으로 이렇게 회유해줬죠. 근데 아까 그건 뭐라 했어요? 탄압하기 위해서 일종의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망이망수에 어떻게 했을까요? 죽죠. 그렇죠? 처형당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만적의 요건 시험 잘 나와요. 이 사료는 잘 나와요. 사료가. 이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사료. 만적, 미조의, 연복, 성복, 소삼, 효삼. 이름 봐요. 6명이 나무를 하다가 공사노비를 불러 모의하기를 몰래 산에 모인 거예요. 자, 국가의 공경대부는 공경대부가 뭘까요? 재상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있죠? 재상가 대장군은 경인 계사년 이후로 비추십니다. 경인 계사년은 무신정변 이래로예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경인년 계사년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무신정변 이래로 전부 어디서 나왔다? 천내에서 나왔대요. 뻥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천민 중에서 높은 권력을 잡은 자가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야, 장군과 재상이라 해서 어찌 처음부터 씨가 있냐? 아니다. 우리도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주인들을 죽이고 노예 문서를 불살르고 한반도에 천인을 없게 하자. 그럼 우리도 모두 재상과 장군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반을 일으켰으나 친구한테 죽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사료 나오면 뭐 물어보겠어요? 그냥 무신 집권기 때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 특히 망이망수의 나는 두 가지입니다. 망이망수의 사료는요. 무신 집권기를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뭐예요? 특수행정구역 소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두 개 출제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 공부하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금 산성이나 섬으로 도피하여 장진에 대비하도록 요구했다. 그냥 강화도 천도 이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백성들의 대응입니다. 이거 별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충주 다인철소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소 처인 부곡 동그라미 쳐야 되죠. 여기 나왔던 이 승려가 누구였어요? 김윤후 그죠? 자, 승리 등 자력으로 대항하여 군功을 인정받기도 했었다. 그럼 군功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됐었어요? 현으로 승격됐었죠. 다 맞죠? 그리고 대부분 몽고군에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일도 다반사기도 했었다. 자, 밑에 대몽항쟁기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항쟁기 왼쪽에 대몽 써주세요. 대몽. 그거에 대한 실제 사료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아, 대몽항쟁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네, 마지막 3.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원의 지죠. 지고 이제 어느 시기에 들어갔어요? 원나라 식민지배 시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원간섭기의 사회변화, 색성의 생활법계요.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의 정복전쟁 밑주세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무슨 원정? 정동행성이란 기구를 통한 무슨 원정? 일본 원정이었었죠. 맞죠? 근데 2번이 써있습니다. 두 차례 일본 원정의 동원 등으로 고통에 시달렸다. 와, 원을 위해 뭐 만들어줘야 돼요? 배도 만들어야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만들어야 돼요? 식량도 생산해야 되고, 그렇지? 각종 물자 이런 것들 다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 동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횡포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아까 봤던 사료입니다.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첫 번째 줄에 밑줄쳐요. 근래에 힘 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무슨 계층? 친원파 뭐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권문세족 써주시라고. 권문세족. 그래서 쫙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1쪽 맨 위에 가로 2번에 원에 의한 사회변화. 원에 써주세요. 원에 의한 사회변화. 자, 3개의 측면이네요. 총 1번 신분변동 증가예요. 신분변동 증가. 그래서 기억 역관 동그라미 치세요. 역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몽고에 능숙한 통역관, 향미 지방세력이죠. 평민, 부곡민, 노비, 황간, 종류 많아요. 여러분 다 어떻게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에 관계없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자, 신분에 관계없이 무슨 공이 있거나 몽고를 위해서 전투 중 공이 있거나 몽고 귀족과의 혼인이나 몽고에 능숙한 사람은 다 권문세족으로 승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과거제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과거제도 운영 X 써주면 되겠죠.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됐겠죠. 공민왕 이전에는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이런 친원파들이 권문세 성장해서 중점적인 세례되었다. 자, 하지만 동그란 2번 문물교류 측면. 문물교류 측면. 몽고풀, 몽고풍, 다이스금다, 변발, 몽고식, 복장. 이거 호복이라 그래요. 호복, 몽고, 뭐 이런 게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몽고화가 뭘까요? 궁중에 쓰인 거. 대표적인 거. 수락관이에요. 수락관. 수락관이 뭐 하는 데예요? 왕 음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이런 몽고화입니다. 수락관. 우리나라 용어 아니에요. 자, 고려양 뭐 그냥 읽어보시고. 자, 3번 공여공추는 계속 얘기했었죠? 이건 별표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밑에 사료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공여공출에 대한 실제 사료입니다. 실제 사료입니다. 봐봐요.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처녀가 수가 많을 때는 40에서 50명이래요.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서로 모여 통곡한대요. 그러지 않을까요? 헤어지는 데에 이르러서는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한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도 있다. 기절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혼이란 게 어쩔 수 없이 등장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회 파트까지 봤어요. 좀 복습할 때 꼼꼼히 잘 해주세요. 하나하나씩. 자, 문제 좀 풉시다. 문제. 오늘 진짜 일찍 끝나잖아요. 그죠? 중세사회 부분 피시고요. 다시 피시고 23페이지 돼 있죠. 거기 한 장 넘겨보시면 24페이지 있을 거예요. 24페이지 11번 봅니다. 사회 파트는 문제 많지 않아요. 알겠죠? 자, 보세요. 이것도 일단 여러분 수능 문제 써놔요. 수능 문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즉 수능 문제란 건 제가 문 뜻이에요. 그냥 안에 답이 있다고요. 알겠죠? 내가 이걸 잘 몰라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도 이 답 안에 내용 가지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일단 고려사라고 써있으니까 고려시대 내용이에요. 자, 평량이라는 사람은 평장사 김영관에, 그러니까 관리예요, 관리. 평장사는 관리 김영관이라는 사람이 밑줄 치세요. 산업이래요. 일단 평량은 산업이네요. 그렇죠? 얘는 산업이래요. 됐죠? 산업이. 그죠? 자, 거기다가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밑줄 치세요. 농사에 힘써. 여러분들 산업이 중에 솔건업이하고 외건업이 있었죠? 이때 농경지 경작한 노비가 뭐였어요? 그래요. 외건업이. 평양은 산업이 중에서도 뭐였어요? 외건업이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평양의 부인은 소감, 이것도 관리예요. 왕원지의 산업이었다. 평양의 처도 뭐예요? 평양 처도. 무슨 노비? 산업이래요. 알겠죠? 왕원지가 가면 필요 없고, 그죠? 산업이고. 자, 근데 왕원지는 집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평양집으로 갔다는 거죠. 평양집으로. 자, 평양의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몰래, 이러면 오타, 몰래 처남과 함께 왕원지 부부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일단 이런 평양의 처는 산업이 중에서 무슨 놈이냐? 솔건업이.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겁니다. 이 사건이 평양이 있었는데 평양은 산업이 중 외건업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왕원지라는 사람이 좀 가난해. 그러니까 얘는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 중 외건업에 불을 축취해가지고 좀 어때요? 잘 사는 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왕원지가 평양 처 얘들 데리고, 아직은 처가 아니었어요. 데리고 평양 집에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 한 거야? 밤에 그 부부를 어떻게 한 거야? 왕원지 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주인이 없어졌죠. 주인이 없었으니까 평양의 처는 어떻게 된 거야? 해방. 그리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고려시대 때 살인사건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 살인사건에 대한 사료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료는 주인이 없어지면 내가 해방이 되는 거죠. 산업이니까. 그지? 이거지. 갔는데 평양처하고 평양하고 눈이 맞은 거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난 잘 살고 싶으니까, 야, 내가 죽여버릴게. 그래서 왕원지 부부를 죽인 거야.
그래서 이제 처가 된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정확히 말해서 원간섭기 때, 고려 후기 때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산업이 뭐 공업이 이걸 잘 알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부터 잘 봅시다. 평양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맞자. 산업이 중에서 외건업이는 어땠어요? 자기 토지를 소유해서 재산을 늘릴 수가 있었죠. 배웠죠? 기억 맞네요. 니은. 평양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줘봐. 이게 무슨 놈이에요? 솔건업. 아, 틀렸네. 니은 틀렸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거?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디귿. 자, 평양의 천은 국가의 일정량의 세금을 갖다 바쳤다. 국가에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국가의 놈이 아니야? 공업이잖아요. 디귿은. 틀렸죠. 분명히 평양의 천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료 안에. 산업이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평양의 초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다. 이건 그냥 천민 자체 아닙니까? 맞죠? 공업이나 산업이나 상관없이 어때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잖아요. 천민은. 오케이.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죠. 천민이니까. 오케이. 몇 번이에요? 2번. 오케이.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재미있는 사료를 냈더라고요. 시험 문제 보니까.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1페이지에요. 24번 있을 거예요. 1페이지 24번. 폈어요? 보셨어요?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 문제. 암기. 자, 다음 중 고려시대 때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창,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기간이었다. 맞죠? 쌀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거였죠. 상평창 물가조절기관으로 개경소경 시위목이 설치되었다. 맞고요. 제2보 자, 광종 때 마련된 것으로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였다 그랬어요. 4번. 뭐가 틀렸을까요? 정말 치사 있습니다. 그래요. 개경에만 있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치? 이거 외워야 됐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가. 넘기세요. 근데 왜 어려운 문제가 그런지 알아요? 요새 강사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수능 문제가 조금씩 시험에 등장하니까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초 때 강사들은 그러면 안 해요. 다 외우라 그래요. 왜? 다 저렇게 나왔어, 20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국사 강의는 뭐가 메인이었냐? 여러분 두 문자 알죠? 두 문자 알아요? 이렇게 막 앞다는 거? 흐름 필요 없이 두 문자가 유명했어요. 전 시대 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빨리 풀리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게 풀리면 안 돼요. 지금 그 문제가 그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좀 이렇게 이해도 많이 하고 파악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면 여러분 33번 있을 거예요. 33번. 지금 안 하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문화사 배우면 싹 다 풀려요. 알겠죠? 자, 33번. 다음은 어떤 왕의 즉위교서이다. 이 왕의 정책과 활동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그거예요. 재상지종 사료예요. 충선왕 때. 건문세족의 그 가문 범위를 알 수 있는 사료. 자, 충선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사료 어렵다 그랬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국사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이 사료 안에서 힌트를 찾지 못하는 사료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 옳지 않은 것으로 내줘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문제가 쉬운 편이야. 왜 그래요? 나머지 세 개는 어때? 같잖아. 그쵸? 그런 의도로 맞추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국정 교육과정 안에 있는 사료가 아닙니다. 밖에 벗어나 있는 사료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옳지 않은 거는 세 개는 같은 왕, 한 명만 명확히 다른 왕이에요. 자, 어쨌든 우린 충선왕 있는 거 아니까 일단 봅시다. 1번. 자,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는 각연법, 소금 전매제도 충선왕 맞았죠? 2번. 북경에서 연경이 말하죠. 망건당 설립할 항문령을 지원했다. 맞죠? 폐위된 이후에는 여러분 원에 쫓겨나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사림원을 두어 신진학자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다. 맞아요. 정방을 폐지 시도하고 사림을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4번 누구예요? 정동에서 혁파. 제대로 된 반원 정책할 수 있었던 왕. 공민왕. 그쵸? 공민왕. 나중에 여러분 조선시대도 문제 보면 되게 어려운 사료일 때 잘 보면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들어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깁니다. 넘겨야겠네. 네, 넘기세요. 38번 봅니다. 자, 7급 문제다 보니까 조금 암기했어요.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시대 동그라미 쓰요. 시대.
뭐 고대 시대냐, 삼국 시대냐, 뭐 남북국 시대냐, 뭐 중세냐, 고려냐, 뭐 중세냐, 조선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자, 경학 박사, 의학 박사 파경하여 지방 세력의 자제를 교육했다. 경학 박사 파경 여러분 배우긴 했어요. 외운 사람은 알 거예요. 언제까요? 막 공부시키는 왕. 그렇죠. 고려 성종이죠. 그렇죠. 중앙인 국자감, 지방인 경학 박사 파견. 근데 밑에 문헌공도, 흥문공도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화사에서 배울 거예요. 배웠으면 더 확실합니다. 어차피. 자, 아무튼 성종. 근데 성종 쓰지 말고 무슨 시대 성종이니까 고려시대. 그죠?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의 신분계층 4계층이었죠. 뭐 있었어요? 귀족, 중류층, 그 다음 뭐예요? 평민, 즉 양민, 그 다음에 천민 4개였죠? 봅시다. 1번. 중류층인 남반은 중앙관청의 말단의 행정심을 담당했다. 일단 정답 나왔어요. 1번 틀렸죠. 중앙관청은 서울시 공무원 서리라잖아요. 서리. 자, 2번 봐요. 향리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가 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맞죠? 향공진사제도 우리 기출에서 풀었었잖아요. 3번. 관청의 잡일에 종사한 공역노비는 혹은 입역 노비를 한다 그랬어요.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되었다. 맞잖아요. 모든 역은 16세에서 몇 세까지? 60세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 향부곡의 주민은 9년의 주민에 비해 여러가지 차별 대우를 받았다. 2, 3, 4 다 쉬운 말이에요. 사실. 1번만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대 안 해줬죠. 이게 웃긴 문제 아닙니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걸 시대를 언급해줬으면 사실상 2번에 고대, 3번에 뭐 조선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풀 수 있게 좀 만들어준 제출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 다음 넘길게요.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인가 남았던 것 같은데?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어. 자, 7페이지 여러분 60번 봅니다. 7페이지 60번. 요거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답 딱 체크해봐요. 자기가 맞나 안 맞나. 틀린 거예요. 그냥 못 들어본 거 고르세요. 몇 번이에요? 2번, 2번.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알 거예요.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사헌부가요. 여러분, 사헌부는 여러분 고려시대 때 관리감찰기관이 뭐였어요? 어자 들어가요. 어자. 어사대였죠. 이게 조선 가면 사헌부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럼 사헌부도 여러분 중앙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한 관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의창을 관리해? 말도 안 되지. 알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2번 틀렸어요. 나머지 1번, 3번, 4번 맞아요. 1번 맞잖아요. 흑창은 태조니까. 의창은 성종 때였죠. 3번. 이건 뭐예요? 무상으로 곡신은 이게 여러분들 뭐야?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이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리대가 돼버리니까 무이자가 원칙이에요. 가끔 만약에 원곡이 모자랄 경우에만 이자를 제한적으로 좀 하기도 했지 대체로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알겠죠? 4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창미를 납부하게 돼. 뭔가 원곡이 되면 의창미를 하는 것도 걷어야 되잖아요. 4번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2번이 확실하게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회 파트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사회 파트도 풀었고요. 이제 문화사 남았어요. 다음 주 문화사가 좀 빡세죠? 그래서 다음 주 문화사 가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쓰지 마시고 역사서. 우리 고려시가 5시기였죠. 초기 때 역사서, 중기 때 역사서, 무신집권기 역사서, 고려 원간섭기 역사서, 말기 역사서 5개인데 막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딱딱딱 몇몇 개 있고요.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좀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서. 이건 판서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불교사예요. 바로 고려 초기의 불교 형태, 중기의 형태, 무신집권 형태, 후기의 형태, 원간섭기 형태, 말기의 형태. 그래서 불교사도 여러분 판서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개가 고려시대 문화사에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판서라고 나머지는 책으로 좀 봐주고 이제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이어간다는 거면 다음 주는 조선은 이제 나가겠죠, 여러분. 조선시대가 이제 제일 방대해요. 조선시대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방대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당연히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뭐 얘기해 주면 되고. 자, 다음 주 화요일 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테스트지를 봅니다. 한 장을 볼게요. 그리고 수요일 날 아마 2장 정도 볼 것 같아요. 일단 화요일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화요일 날 테스트지는 좀 양이 많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빨리. 미안해요. 오케이, 108페이지부터요. 108부터 151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정치부터 어디까지예요? 예, 경제까지 핵심 내용들만 이제 테스트지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 테스트지 가로넣기 좀 OX 할 테니까 와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설 이후죠? 설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하여튼 좀 공부도 좀 차근차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고래 정치 경제 중요하니까 복습하실 때도 뭐도 해야 돼요. 이론만 보지 말고 제가 항상 정치하면 정치 문제 다 풀어주고 경제는 경제 풀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세요. 순서에 맞게. 알겠죠?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국사 뭐 할 줄 알았겠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하는 국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좋아졌고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 있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죠?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아무래도 제대로 따라오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테스트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시고 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